안녕하십니까. 마을방송 2부, 시즌4 2부.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프로그램 소개 먼저 한번. 네. 뭔 소개야.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저희가 제가 예전에 시사방송, 군밤을 좀 진행을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만뒀다가 다시 또 이 기회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 이름이 시시각각입니다. 시시각각. 네. 예, 정치 시사 코너인데요.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진행자 이진우고요. 여기 저희 턱털 두 사람이 진행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새아이의 아빠가 되는 김수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첫 회인데, 우리 군산의 유일한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왜 유일하냐?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 익사는 한 10,000명 차이인데, 익사는 왜 2명이지? 열받네요, 갑자기. 예. 그 선거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신영대 의원님 진짜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신영대입니다. 1년 반 만에 우리 달그락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기회가 왔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이란 정치 코너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회자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압니다. 한번 군밤이라는 방송 엎어먹은 사람이 또 오셔가지고. 그때 나오셨었잖아요. 몇 번. 그렇습니다. 오늘 잘 해볼게요, 그랬거든. 예. 잘 아셔야지 뭐. 간단히 우선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 질문을 하기 전에 OX 퀴즈로 몸풀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대표로 참여한 조은비 씨라고 하고요. 네, 제 맘대로 대표고요. 누구든지 또 시민 대표 도전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제 다음 텀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OX 퀴즈를 소소하게 몇 개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황당해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나는 국회의원직이 끝나면 인프라가 좋고 사람이 많은 서울에서 살 것이다. OX. X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끝난다는 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총선이 내년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지금까지 군산에 태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본 적이 없고 그건 확실하십니다. 주소지를 옮겨본 적도 없고 지금 군대 빼고. 군대도 방이라서 군산에 평생 군산. 그래서 서울도 좀 숙소로만 있을 뿐이지 식구들도 오시지 않고. 뭐 식구들도 군산에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은퇴를 해도 서울에 집이 없어요. 은퇴 계획은 아직 은퇴는 좀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잠깐만 1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3선 정도. 3선이면 두 번 8년 더. 정치 은퇴라는 것은 꼭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게 정치 은퇴가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역할을 하고 그만둘 거냐 하는데 제가 제 나이가 있으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나 대학을 위해서나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10년은 더 하실 것 같은데 20년. 그러니까. 10년 더 하신다고? 충분히. 역시 제가 볼 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수호 씨는. 네, 훌륭한 분입니다. 아니 이게 꼭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좋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잖아요. 맞아요. 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거니까. 네. 진짜 사실 그건 그래요. 그 지역에 계속 계신 정치인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다들 떠나시고. 실제 보니까 군산 시장을 하시고 지역에 사시던 분들 여러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서 실제 모든 가족이 군산에 사시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최초로 그런 전직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요 바로 앞전 국회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있긴 하죠.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 정치인으로 산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처럼 공인 같은 것도 있고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다시 태어나도 나는 국회의원을 할 것이다.
이건 부인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아, 저 당연히 O일 줄 알았어요. 너무 사실 제가 정치를 어렸을 때나 학창 시절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감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학생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 총학생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총학생도 하기 싫은 걸 거의 선배의 강권 때문에 총학생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왔던 거고 그 실제는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고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의 국어선생님이 꿈이었던 게 남자 고등학교의 국어선생님이 꿈이었던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도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라서 다시 태어나면 저는 좀 평범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왜 꼭 남자 고등학생?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여고는 당시 자식이 없더라고. 여고가에 가서 교사할 자신이 없고 남자 고등학교에 가서 같이 학생들과 같이 공도 차고 뭐 이렇게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많죠.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저부터 질문.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시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었잖아요. 예, 친 이낙연계의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는데. 비명계라고 예. 하시죠. 예. 아니, 이게 예, 그게 알겠습니다. 워딩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원내대표님이 새로 뽑힌 것에 의해서 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나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 본 적이 있죠. 화합. 그렇죠. 네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과 화합입니다. 통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 당직 개편에서 뭐 친명, 비명 이런 거 구분 없이 당직을 함께 능력을 구성했고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실제 오늘 박강원 의원님이 당선되셨는데 전혀 뭐 친명이나 비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실제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가까운 분들, 정말 이재명 대표 정말 가까운 분들도 박강원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결과로 오늘 나온 거고 이것을 뭐 친 이낙연계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오늘 박강원 대표 그런 말 하셨더라고요. 당을 좀 통합시키고 단결시키고 이 힘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워 나가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아마 제가 그런 제안은 좀 들었습니다. 조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안을 드린 것은 당직도 당대표의 당직도 통합형으로 이재명 대표가 꾸리셨으니 저는 좀 원내대표가 꾸릴 수 있는 원내 어떤 직책들이 있거든요. 뭐 수석 부대표랄지 원내 부대표단도 있고 원내 대변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그런 거 뭐 선거를 도왔던 사람 이런 걸 떠나서 통합형으로 꾸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은 좀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의 한 사람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파 정치는 좀 사라져야 될 부분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온전히 뭐 이유는 아니겠으나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개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몇 분인가 한번 성함을 얘기하지 말고 손 꼽아보세요. 손 꼽아보세요. 제가 한번. 대충 꼽으면 한 10손가락 정도? 10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언론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신 10손가락도 안 될 텐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한번 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 대표 시절에도, 그때는 더 심했죠, 사실은. 그때도 심했죠. 뭐, 그러니까 당까지 김한길 갈라졌잖아요. 원내대표해가지고 당도 쪼개기도 하고 뭐 네, 네.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면전에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준결 대표가 면전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화합이 돼간다. 당내에는 이게 예. 이렇게 100% 똑같은 목소리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 있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단합과 통합만이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일이다. 총선 승리가 단지 의원 배지를 많이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총선 승리밖에 없다. 란 전제하에 지금 단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건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급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그
내년 총선에 네. 민주당 몇 석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네.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네. 뭐냐면 우리가 월등히 뭐 압도적 일가를 하면 저것들을 건방져졌네 이럴 수도 예, 있고 예, 예. 또 너무 좀 적게 잡으면 네.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저는 좀 뭐 어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이 네, 네.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우리 당원들 선택해 만들고 그 후보가 본선에 가서 국민의 힘과 대결해서 네. 모두가 당선되기를 기원하려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예. 그 오늘 마침 여기 그 우리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 또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예. 혹시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 생각하셨던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 가치관, 혹시 뭐 그런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 한번. 모호하게 얘기를 질문을 하시면 네, 모호하게 대답하세요. 답변을 네, 네. 하는 건데요. 네. 저는 뭐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 이게 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을 어른들이 가이드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건데 이것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방황도 하고 내가 뭘 해서 살 거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거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그 대학 입학원 썼을 때 너 뭐 하고 싶은 거야? 물어봤을 때 아이가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 이런 난감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뭐 초등학교 때든 유치원 생활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좀 늦게 찾을 수도 있고 대학을 못 가고 사회를 생활하면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일찍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찾는 과정들을 빠르든 늦든 간에 가이드 해준 역할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게 좀 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지역의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교육 철학이죠. 그러니까 뭐 교육 전문위원은 물론 아니시지만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현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코앞인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은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그 부분에서 혹시 이제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공부 안 해고 애들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과거 본인이 학교 다녔을 학창 시절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많이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이 과거 10년 전에 춤을 추러 다닌다고 하면은 엄마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막 혼냈겠죠. 예. 근데 요즘 뭐 수우파 이런 거에 대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과거에 춤을 춘다는 것은 그냥 그 유명한 가수의 백댄서 얼굴도 잘 안 보이지 않는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춤을 추는 하나만으로도 무대의 주연이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 게임하면 혼냈지만 프로게이머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다양한 사회에 잘 모르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 루틴 본인의 쭉 살아왔던 그런 루틴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기타 쳤었는데 우리 엄마 기타 한 2대 부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안 부셨으면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한 명이 됐을 수도 그건 있어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음대로 마음껏 얘기하세요. 저희 이제 군산 기본소득연구회에서 오늘 이제 신안군을 네. 저희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보고 왔는데 되게 신선한 게 뭐였냐면은 거기가 신재생 에너지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라고 슬로건을 잡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근데 실제로 지금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도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예, 인구가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군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아리백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우리 군산에 들어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산이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 임기 기간에도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26만이 무너지는. 디스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예, 하는 예.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알리백 말씀은 저는 신영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 알게 됐고 처음 되게 들은 신선했어요. 게 신영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토론 때 나오면서 와 신영대 의원님이 앞서간 분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신안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이 더. 왜냐하면 규모가 다르죠. 군산이 훨씬 큰 규모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가 육상 태양광에 지금 100메가를 군산식 했는데 이것도 수익이 났어요. 나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추진할 때 우리 군산 시민들이 참여형으로 펀드 참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뭐 금융감독원 이것이 브레이크 걸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반대하는 이런 단체에서 뭐 이렇게 진정을 넣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게 좀 실제 이 벌어온 돈을 현재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시민 펀드를 운영을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정답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정답이죠. 이것을 또 특히나 이제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깔리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주 또는 어떤 조합원 이런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보상과 언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20년 동안 운영하면 20년 동안 꾸준히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그렇죠. 제공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그렇죠. 테마고요. 두 번째는 또 시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같은 경우를 또 지역에 재투자돼야 된다. 그렇죠. 전 재투자되는 항목을 저는 뭐 시장이 뭐 저거 생각하는 것은 교육 부분에 집중 투자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과 보육 부분에. 그래서 군산에서 굳이 뭐 전주나 뭐 다른 지역으로 타지로 서울로 가서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군산에서 일반계 고를 가도 행복하게 교육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역균형 선발이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이걸 통해서 좋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만들고 싶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우리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은 그렇게 재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은 주민들에게 고르게 좀 수익이 배분되게끔 그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든 또는 주민 뭐 참여형 소득의 개념이든 간에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관련 부분에서는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망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한순간인데 이걸 다시 살리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리죠. 뭐냐면 너무 현대중공업도 좀 재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1000명 정도가 고용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 이사를 아직 안 와요. 본인만 옵니다. 본인만 원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도 그런 거죠. 이게 잘 갈까? 계속 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좀 한 2년 정도 돌아가면서 이게 안정 돌아가면 이제 회사가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문 닫을 이런 회사가 아니구나. 이 판단 쓰면 이제 그때는 본인도 힘들잖아요. 졸업하고 하는 게. 이사 오겠죠.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아까 아리백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군산에 아리백 산업단지가 있으면 향후에 기업들이 알아서 올 거다.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배짱 튀기면서 기업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군산에 아리백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실제 현재는 아리백 아리백 산업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그만큼 아직까지 그걸 충축할 만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뭘 지정해 놨냐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113만 평을 지정해 놨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에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해달라 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지정해놨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육상태양광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내측에 수상태양광도 할 거잖아요. 또 더 지나서는 이제 그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풍력도 할 거고 그러면 이걸 다 끌어모으면 실제 아리백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뭐 SK 온이 중국 합작법인이 왔고 LG화학도 합작법인이 왔는데 이 기업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입니다. 중국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2차 전지, 배터리의 소재 기업인데 소재에 관련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온 거예요. 중국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를 해외로 수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다 공장을 져서 여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를 한국과 협업을 해서 이런 소재를 만들고 소재를 통해서 완성된 배터리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한다. 또는 자동차에 한국산 자동차에 탑재해 수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오는 건데 이 기업들이 어디에 오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린 산단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향후에 알다시피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은 아리백이랄지 이런 걸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향후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이 어려질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대비하고 현재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지금 올 6월 착공할 기업이 있고 올 11월 착공할 기업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기업 착공하가 나면 뭐 SK는 한 1,100명 정도 고용 예정이고요. LG화학은 한 700명 정도 고용 예정인데 이런 공장이 만들어지고 고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인구가 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회사가 망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건 쉬웠지만 새롭게 복구하려면 결국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그리고 모든 설비를 갖춘 다음에 직원을 뽑으면서부터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한 2, 3년은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기업 유치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새만금 산단 쪽에 땅이 없어가지고 땅이 부족해서 기업들은 산단 땅을 달라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농어축공사 사장님한테 엊그저께도 행사장에 만났는데 빨리 좀 산단의 그 매립을 좀 속도를 높여달라는 이런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실제 인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공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알리백 관련해서 이제 김소 대표님이 좀 여쭤본 거 그 전제가 어쨌건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기본 전제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에서도 지금 그 태양광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 뭐 법적으로도 좀 시끄러운 문제들도 좀 있고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신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지금 아까 뭐 그 시민 참여형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대기업 반, 군 반 이렇게 투자 형태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 참여형 좋죠. 근데 어쨌건 누가 돈이 있어야지 참여를 하는 거니까 차라리 어쨌건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전제라면 사실은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 원래 처음에는 그냥 뭐 시민 참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소득처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신안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신안군도 전체 신안군이 전체 나눠주지 않아요. 알아요. 네, 그 섬지역. 섬지역, 그 네, 주민들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섬지역.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생에너지를 인프라를 네네. 만들면 재생 설치를 하면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그렇게 거기에서 수익을 배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배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배분을 하고 또 일부 수익은 네. 군산시 재투자하고. 네. 전체 시민들한테도 뭐 재투자하고.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걸 통해 대투자를 해야 될 테니 그 투자의 대상이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의원님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저희가 받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반중을 하면서 중국 기업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꼭 그렇진 않아. 이게 좀 어차피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더 큰 것은 뭐 이게 여기서 이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제가 그 SK 하이닉스의 고위 임원하고도 제가 전화를 해보고 삼성 반도체 고위 임원 전화해봤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사업 기업들이 엄청-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한국이 정말 많이 또 윤석열의 아주 개념 없는 발언 때문에 좋네요. 아주 좋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그래서 달걀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의견이 아니라 의원. 아니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이번에 공장까지 다 판매를 하고 판매가 나온다는 철수하기로 뉴스를 결정이 봤어요. 났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금 심각한 근데 오늘 문제예요. 토론은 어떻게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그 이상하네요. 아니, 저희 저 중간에 주제가 너무 잘 많이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한번 오해 끊어도 퀴즈. 네 한번 끊어도 한번 괜찮을까요? 가시죠. 아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가볍게. 네, 제가 아주 귀엽고 소소한 질문을 3개 정도 더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혹시 그 자녀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자녀분이 혹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당에 입당을 하겠다고 한다. 다른 당? 예, 예. 잠깐 다른 당이면 그 차이가 있잖아. 그쵸, 그래도. 갭이 좀 있죠. 네, 그쵸. 그래서, 국힘당? 예, 국힘당? 네, 좀, 예, 결이 좀 다른 당으로. 벌써 X를 드셨어요. 네, 그래서, 자, 잠시만요. 네, 그래서 다른 당으로 입당하고 싶어 할 때, O는 놀랐지만 애써 쿨한 척 응원한다. X는 내가 다시 한번 설득해본다입니다. 약간 밸런스 게임 느낌으로. X로 가셨네요. 아. 아니 실제 저도 힘들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내가 힘든 길을 가는데 딸한테 힘든 길을 가는 걸 가겠다 했을 때 우선 만류를 하고 아, 싶고요. 정치 자체를 네, 맡고 그리고, 싶다. 아, 그리고 네네. 정당도 국민의힘 이런 데로 간다면 유저해야 돼. 내가 아우, 시원해. 100번 양보해서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 한다면 내가 설득도 해보겠지만 정의당도 좀 아니 그러겠지만 했지만 국민의힘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 딸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면 거의 뭐 진짜 호적을 팔상하게 돼 서로 간에. 가벼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딥하네요.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 아빠와 함께 정치적인 아. 어떤 견해나 이런 가치와 철학이 그래도 아. 유사하기 때문에 아, 절대 그쵸. 그러지 않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네.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반대인 국회의원이신 분이 있으세요? 그 실제 국회의원을 하시는데 네, 가족 따님이 중에 다르다거나? 따님이나 가족분이 다른 당 의원이신 분이 있으시고 없죠. 거의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있다도 쓰라도 모르는 친척일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별로 의미 아니 사실 있어요. 우리가 제가 평산 신시라고 그러는데 또 그런 파까지 같은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라고 같은 집안이잖아요. 안치 할아버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이제 선거권 연령이 지금 18세로 하향이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달그락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랑 같이 피선거 연령까지 하향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청소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중학생 때 연령대, 뭐 10대 초중반까지 하향한다에 대해서 O는 청소년도 시민이다, 동의한다, X 18세로 적절하다입니다. 저는 5에 가까운데요. 실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12세는 안 되고 16세는 되고 이런 판단하기는 좀 제가 그런 판단을 할 위치에 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판단의 근거는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들, 의견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 네거티브하게 몇 살까지 해서 자꾸 이걸 좀 좁히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12세로 한들 12세, 13세 먹은 청소년이 갑자기 아빠 국회의원 출마할 거야. 이게 나오지 쉽지 않은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굳이 연령을 자꾸 좀 애들은 이래서 못하니까 애들이 이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를 정치장을 만들 거니까 자꾸 나이를 이렇게 위에서 커트하는 거, 한 살, 두 살 갖고 싸움하는 거, 그건 별로 바람직한 모습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12세든 16세든 저는 좀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하고 된다면 몇 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낮추기 전이라도 다른 좀 교육감 투표권은 좀 우리 청소년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은 교육감이 직접적인 어떤 당사자인데. 정책 결정할 때 누굴 결정하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결국은 엄마들은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래. 그러면 어떤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에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너무 시험을 안 보니까 테스트가 안 돼서 애 수준을 모르겠어요. 하니까 자꾸 모의고사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교육감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부모의 정서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는 거지만, 만약에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험 좀 적게 봅시다. 우리 좀 여행 좀 자주 다녀봅시다 했을 때 교육감이 그 후보가 걔도 투표권자인데 그걸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청소년들에게만큼은 교육감이나 투표권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다른 국회의원, 시장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먼저 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 교육감님하고 사이 안 좋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사이 좋아요. 아, 네. 떨어지신 분하고 사이도 좋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외국에서는 제가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청소년하고 어린이한테 투표권이 없는데 그 선거 이틀 전에 투표를 하게 해요. 이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실제 결과에. 아, 우리나라도 근데 있지 그거를 않아요? 공개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어린이들한테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투표 전에 공개를 네, 한다. 투표 전에 괜찮네. 공개를 해요. 곧 괜찮은 네, 정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투표권에는 어. 전혀 관여가 안 돼요. 당선에는 유무가 없는데 그 투표 전에 이틀 전에 투표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공개를 하는구나. 공개를 해요. 아하.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아, 그 좋은 아이디어.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뭐 투표권은 연령이 하향하지 않아도 그건 네네. 바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군산에서도 모의투표잖아요. 문화를 네네.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괜찮네. 선거법 위반만 안 되면. 근데 왠지 선거법 위반 같아. 그렇죠. 네, 이건 한번 네, 왠지 알아볼게요. 선거법 위반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경선이 이제 본선이고, 이번 몇 분이 벌써 또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또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시면서 지역위원장이시니까 좀 고민들도 또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 표정은 안 그러신 척 하지만은, 예, 상당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이제 준비는 어떻게 그 하시는지. 실제 이게 호남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결국은 민주당이 강세적이고 그렇죠. 이 강세적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오만했을 때 언제든 간에 지지를 처리하면서 제3당에 대한 지지를 했던 전례도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죠. 국민의당처럼 예. 있어서 민주당이 정말 좀 우리 저는 군산 시민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는 호남 민심을 잘 살피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힘들게 선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저야 개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민주당이 초강세적이다 보니 결국은 그 후보자들이 어떤 국회의원 후보도 그냥 혼자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라도 경쟁자가 있는 거고. 네. 경쟁자라는 것은 어떤 당연히 또 있어야 되고요. 네, 어떤 경쟁자는 이런 게 나보다 좀 강하고 이런 거 나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후보가 있든 간에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성과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제가 재선이 됐을 때 할 역할들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솔직히 힘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4년이 너무 힘들게 의정 활동을 하고 해와서 3년입니다. 3년 내서 나름 그래서 그런 결과들로 해서 나름 성과들을 좀 내서 이제 전 스스로 좀 만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북대병 같은 거 이런 느낌이 있죠. 전북대 군산병원 짓는 거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저 못 졌을 텐데 정말 잘했다.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재가동 시킬 때 제가 현대중공업 고위임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하고 그럴 때 그때 참 잘했지 이런 제 스스로 칭찬할 때가 있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보람이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원직 걸고서 현대중공업 재가동 약속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또 시민들부터 또 저 반대하는 분들한테 질타를 주셨던 거고 이런 걸 감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걸 꼭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정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선을 마음먹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건 의무다.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3년 동안 앞으로 더 1년 포함해서 4년 동안 했던 것 플러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4년의 비전이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혹여 경선 준비나 이런 걸 또 공천을 받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떨어졌을 때 이것은 시민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잘못일 텐데 내 의무를 소홀히 한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의정보고에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만나는 이런 간담회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내년 선거에서 꼭 그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진짜 더 많이 듣는 노력은 진짜 어떤 정치인이든 정말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좀 약간
연장선으로 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이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군산시의 투표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21대 총선이 67%,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38%로 전라북도 꼴찌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궐선거가 16.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이제 16명만 투표를 한 거거든요. 원래 보궐선거는 낮아. 그렇긴 한데 이제 어찌 보면 정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게 지금 군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다음에 저도 군산의 청년으로서 제가 좀 답답한 거는 군산 청년들이 자유롭게 뭐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을 하거나 뭐 뭔가 의견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없어요. 제가 볼 땐 되게 경직돼 있는 문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인 그 요구다. 요구죠.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치 참여율, 뭐 청소년, 뭐 청년, 뭐 여성 뭐 다 막론하고 지금 제가 볼 땐 되게 낮거든요. 군산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지. 근데 잠깐만, 이게 전국에 비해도 우리가 낮아요? 네, 굉장히 낮아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전라북도의 투표라는 게 보통 이제 군산이 낮다고 표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시골적 투표율이 높거든요. 익산이 군산 조금 항상 높게 나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익산이 읍면적 인구가 많습니다. 군산보다 월등히. 아, 그래요? 그래서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군산이란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저 요즘 최근에 좀 다시 그 옛날에 읽었던 그 최말식 선생의 탕류를 읽고 있는데요. 네. 그 소설만 봐도 우리 군산시가 정말 여기저기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이고, 또 실제 산업화 과정에서도 어떻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여러 특성들, 그리고 또 실제 그 지역 정서 약간 배타적 형사도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그 지역이. 네, 있어요. 이런 군산에서 어디 학교, 뭐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이게 물어보는 정서가 우리 군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 우리 군산에서 또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국회에 난 적도 있고, 있죠. 네. 또 국회의원 후보도 우리 민주당이 후보일지라도 상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것도 우리 군산의 민주당 모습이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어찌 보면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진보적 가치, 제가 진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민주당에서 보면 그래도 좀 약간 진보적 가치를 가진 의원들 그룹에서 저는 분류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군산에 처음 된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뭐 전 국회의원은 아니다. 갑자기 또 아, 죄송합니다. 네. 아우 우리 자꾸 왜 그러세요? 네. 저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좀 청년으로서 드리자면은, 지금 군산시 이렇게 정치를 보면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신영대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신영대 의원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영대 의원님을 도와주는 뭐 보좌관님들도 계실 거고, 시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좀 해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뭔가 출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런 갈증들이 주변에 보면 다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해소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의원님을 만나야지 뭔가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온다? 갈증을 주는 남자.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군산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조만간에 그것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실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어떤 걸 기획해서 함께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기 쉽지 않았던 것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 몇 달 안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정보고회 같은 것도 실제 크게 못했던 것도 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걸 하려고 그래. 학부모들 좀 한번 다니면서 학부모들 관련해서 내가 지금 제가 재선을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보는 분야가 좀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의견들 들어보기도 하고, 학부의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시 예산을 일부 들여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요소들은 뭐 도교육시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좀 지원할 것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요구가 있고 계획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 얘기를 하고 전 좋습니다. 제가 뭐 전화번호 다 공개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전화번호는 군사심 다 하는 번호인데 네.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그 문자 민원을 받는데요. 많이 옵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진우 씨 정도만 욕을 하는 문자가 올지 모르겠지만 농담이고 오해하시겠어요. 농담이고 실제 많은 문자가 옵니다. 예. 근데 그걸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무시하고서 넘어가는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죠. 아, 다 그러니까 바로는 답을 못 줍니다. 바로는. 이게 뭘 문자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검토를 해봐야. 네,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은 회신은 다 줍니다. 시를 알아보든 정부를 알아보든 간에 알아봐서 이런 상황입니다. 조치할 거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되고 안 되고 대해서. 그것도 할지언데 우리 청년들 모여서 어떤 얘기를 못 듣고 어떤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이게 함께 토론한다는 것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100%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다 지원해줄 거야. 이 전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관계에 또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뭐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저는 뭐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만큼 함께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만큼 좋은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인 의사결정할 때는요. 저 혼자 결정 안 합니다. 저는 가까운 기자들이든 가까운 선배 전화해서 꼭 물어봅니다. 전문가들에게 조언 물어봅니다. 구하고. 내 문제만큼은. 네. 왜 내가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는 시정대 판단이 100% 맞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치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교육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아요. 지금 우리 강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것도 교육도시 군산을 표방하시면서 지금 이번에 그 뭐죠? 공부의 명소. 네, 공부의 명수.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는 네. 그 이번에 저는 이제 군산에 제가 처음 국회 당선될 때는 일자리 문제였어요. 네. 일자리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군산의 일자리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2차 전지의 소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회사들은 걱정하는 게 직원을 못 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뭐 하나 거실 거에 또 직을 거셔서 또. 예? 어제 좀 늦긴 했으나 어제 지키셨잖아요. 물론 윤석열은 자기가 다 했다고 하지만은. 그 직을 걸 게 있으면 시민들이 요구했으면 직을 걸어야죠. 아, 그래요? 시민들이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참모 다 반대했거든요. 네. 현대중공업 재가동 이 정도로 공약하면 되지 왜 의원직을 거는 공약을 왜 하냐 다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엄밀히 따지면 늦었어요. 아니 근데 의원직을 거는 공약을 왜 했냐면 네. 그 당시에 시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군산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가 뭐냐고 했더니 현대로 재가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배수진을 쳐야만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스스로 다짐. 네, 그렇게 했던 거고 정말 안 되면 저는 4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각오로 그 의원직을 걸었던 거지. 그냥 이거 시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서 다음 4년 지나면 뭐 뭉개고 넘어가고 그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년 안에 재가동 못하면 그게 아니라 그때 딱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그 4년인데. 4년은 해. 아니 그게 해야 아니라 된다. 실제 재가동도 1년 이내에 그 결정 났던 것을 네. 실제 그 대우조선의 해양가의 합병 문제 때문에 발표를 늦추자고 해서 늦춰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아니 어쩌면 진짜 네, 좋은 네.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거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은 군산 시민 아니야. 진짜 그걸로 딴지 걸면 안 돼. 표정은 딴지 거는 표정인데. 원래 표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서 저기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그냥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짧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문에 네. 예, 좀 시끄럽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혹시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논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네. 왜 그렇죠? 지금은 네네. 실제 그 사건의 실체를 빨리 규명하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없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제도 개선 얘기만 하면서 아직도 지금 이게 실제 100% 지금
사건의 내용들이 밝혀진 게 아니잖아 현재. 아, 근데 이거는 벌써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이거 누가 했느냐의 문제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명확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 네. 지금 현재 이제 당 대표님이 사과하고 저도 이제 언론 인터뷰 요청하면 네네. 당 대표가 사과하고 전직 당 대표 공개적 방식으로 한국으로 소환하신 거고. 교육을 네네네. 요청한 것이 엄청나게 크게 그렇죠. 수요 높이 하신 거다. 네네네. 이런 거고 이게 여기까지 단계인 거고. 네.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네. 정도 수준이면 될 거라 네.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가 어떤 변화의 모습,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국민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 지지를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는 거라서 저는 좀 어쨌든 저는 좀 지금 상황이 완전하게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럼 OX 걱정과 간단하게 한번 우려가 드시죠. 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찬성 반대. OX 반대요? 네. 오. 실제 대원의 비율을 줄이는 거랄지 네. 이런 정도는 검토했는데요. 예. 정당의 대원 제도 자체를 네.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의 투표로 뽑혀서 하는 것처럼 네네. 또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은 시민들을 대리해서 지금 정치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아, 그렇죠.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정당의 대원 제도가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이럴 때 같아 보면 일반 당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추천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직 대원 되게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우리 당원들이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시도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 대원 듣고 어떤 당의 어떤 핵심적인 당직 같은 사람들을 당의 대원 넣는 건데 그럼 이 대원들 역할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100% 민의를 반영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원제가 아니 예를 들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네네. 결국은 자기가 지지하는 김기현을 당선시키려고 네. 당원 100%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원 100%에서 지금 김기현 뽑혔어. 그러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맞잖아. 아니, 몇몇 보시자고요. 네. 김기현, 태영호, 네. 조수진 이 몇몇을 보면 네. 이 당이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 이 당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당은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당이 국민 내에도 어쨌든 그 목소리가 큰 당원들이 있는데 이 당원들 정당원 사람들 같은 사람의 목소리만 맞추면 그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 본인들이 최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경사될 수 없는 거죠. 요 문제는 나중에 다시 네, 한번. 시간이 네, 많이 다시 지체가 한번. 돼서 아니 마지막 네. 질문을 그니까요. 훈훈하게 끝내줘야 되는데 아, 그럴까요? 너무- 그러면 훈훈하게 할게요. 제가 귀여운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네, 네. 훈훈하게. 혹시 달그락 청소년들이 부른다면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됐다? OX입니다. 아, 훈훈해요. 네, 훈훈하죠. 네. 네. 아, 네, 또 O 해주셨거든요. 네, 청소년분들. 달그락은 우리 네. 요청했을 때 안 온 적은 한 번도 맞아요. 없는 것 항상 같아요. 와주셨어요. 맞아요. 훈훈하게 질문 하나 빨리. 그 3년 동안 정말 고생한 신영대가 신영대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훈훈한 게 아니라 엄청 민망하게 하는 특별한 저주가 우리 수호 씨가 원래 달달한 분이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달달하고 우리 아이들 달달한 분이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영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도 정말 좋아진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믿어도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번 토요일 날 의정부가 있습니다. 오시면 더 자세하게 군산시가 가야 할 방향들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첫 방송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네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너무 짧아. 저 사실 질문이 진짜 더 많은데. 아, 그만해. 50분 하셨어요, 50분. 아, 너무했어. 네, 너무 방송 아쉽네. 한 개분량. 10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아, 정말. 아니 이 질문지를 왜 주냐고요. 질문지 하나 질문을 한 개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이거 왜 질문지를 줘서 그래.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그니까요. MC 교체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네. 하루만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 저기 오늘 진짜 바쁘신데도 활동하시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승을 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